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김충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특강일 것 같은데요. 되게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흙의 숨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된 책이더라고요. 저도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책이고, 또 그렇게 책을 알고 나서 우연히 또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자주 교수님과 이렇게 접점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책을 또 저희 단체로 보내주셨어요. 3번 정도를 보내주시고 이걸 통해서 또 친구님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 마침 또 방학이 돼서 12월 달에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날짜를 급하게 잡고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유경수 교수님 모시고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질문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또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수 교수님,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저 뒤까지 다 잘 들리세요? 예.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미네소타 대학의 Department of Soil, Water and Climate,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오히려 더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흙, 물, 바람 이렇게 이쯤 되는 것 같아요. 예. 흙물 바람학과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토양학자로 불리지만 첫 시작은 저는 이제 물리학 공부하는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이제 석사도 하고 학부도 하고 그리고 석사도 하고, 그래서 석사를 할 때 이제 환경운동연합에서 잠시 이제 자원봉사하면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흙에 이제 관심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면서 이제 흙으로 전공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제 UC 버클리에서 제가 하기로 했었는데 그 동안에 이제 만났던 분들이 저기 뒤에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또 귀한 인연이 또 여기서 이어져서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그때서야 저는 이제 흙을 제대로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델라웨어 대학에서 첫 이제 교수직을 시작했었고, 이제 2010년에 지금 현재 있는 미네소타 대학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흙하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흙하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몇 분만 말씀해 주시면. 지렁이. 예, 지렁이. 예, 지렁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예, 흙하면 진짜 지렁이가 먼저 떠오르죠. 예, 그리고 또 흙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생명. 예, 맞아요. 생명. 흙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어찌 보면은 제가 많은 분들이 흙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으면은 저는 흙이 부활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죽은 것들이 들어가서 어떤 새로운 생명을 이제 서포트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또 한 분만 더 여쭤볼게요. 흙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뒤죽박죽. 예. 제가 진짜 책을 읽으셨군요. 예. 그래서 책하면은 흙하면은 뒤죽박죽이 생각이 나요. 저도. 예.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언제나 이제 책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떠오르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자랐을 때 흙을 가지고 놀던 모습들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러니까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아들이 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아이는 25이고 이제 둘째가 20, 그 다음에 이제 늦둥이가 지금 13살짜리가 있어요. 예. 근데 세 아이가 다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참 애들 아빠 엄마를 가만히 두지를 않잖아요. 예. 그런 애들도 모래 아니면 흙하고 이제 물이 있으면은 정말 거의 열반의 경지에 이르도록 놀죠. 예. 자기 얼굴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 흙 묻은 손으로 코도 후비고 눈도 만지고 귀도 만지고 그러면서 놀아. 그래서 저는 아이들 보면서 이 사람이란 다 이제 흙을 공부하도록 태어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흙을 공부하게 된 것은
어쩌면 여러 가지 우연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필연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분이 이제 흙은 이제 뒤죽박죽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예, 흙을 파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이제 유기물질도 있지만 이제 광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도 있고 이제 살아있지 않은 것들도 있고 언제 살았다가 지금은 살고 있지 않은 것들의 이제 여러 가지들의 합이에요. 그리고 살아있지 않은 것들도 여러 가지 또 시간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물들만 보더라도 광물 중에는 뭐 수십억 년 전 이제 마그마에서 굳어진 광물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이제 물에서 침전된 그런 이제 산화철 같은 광물들이 있고요. 또 유기물도 보면 방금 전에 뿌리에서 분배된 그런 이제 유기물 액즙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10년, 100년, 1000년, 10,000년 전에 죽은 이제 동식물의 이제 잔해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 그리고 여러 시간이 이제 뒤죽박죽 섞여 있는 곳이 이제 시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다녀보면은 이제 흙을 공부하러 이제 여러 곳을 다녔는데. 이제 갈 때는 이제 사판자로 하고 그다음에 뭐 모종사, 그다음에 이제 흙 샘플을 하면 이제 담아올 이제 봉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떠나잖아요. 이제 돌아올 때는 그 대신 이제 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흙짐이 이제 많아져요. 그래서 보통 제가 한 봉지마다 한 1kg 정도 이제 흙을 채워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필드웍을 하면서 한 200에서 300개 이제 시료를 채취하게 되면 200kg, 300kg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이제 점점 불어나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 탈 때가 다시 돌아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제 그런 고민이 들고 그러죠. 근데 돌아오게 되면 이런 그 흙만 저를 따라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같이 이제 따라와요. 네,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흙을 보러 갔는데 사람을 안 만나고 흙만 보고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착하면은 다 아주 제가 잘 모르는 곳이고 그러니까 거기 지역 사람들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이제 거기 있는 분들 만나서 이제 그분들 집에 묵고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이 또 제가 이제 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이제 걸어와요.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흙에 대한 공부는 흙에 대한 공부대로 쌓여가는데 흙과 관련지어서 이제 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는 가정 아니면 사회, 가정 아니면 동네 아니면 이제 사회 이야기들이 이제 같이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는 자연과학자고 또 연구중심대학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논문을 써내야 되는데 논문을 써내고 나면은 이제 논문에 넣지 못하는 얘기들이 계속 쌓여가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내용을 가지고서 수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책까지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흙이 그만큼 어떤 자연계의 작용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이제 개개인의 생활 그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의 생활 그다음 어떤 문화권에서 이제 작용들을 이 두 가지의 이제 산물인데 그거를 좀 한 발짝 이제 떨어져서 내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흙이라는 곳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궁극의 도달처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기독교인이시라면 이제 사순절 때 이제 제수요일 있잖아요. 제수요일에 가면은 십자가를 이제 머리에 그어주면서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줘요. 예.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왔고 또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인생이라고 부르는 거는 결국 흙과 흙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위스콘신 대학에 있던 이제 프란시스 홀이라는 이제 토양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잠깐 흙이 아닐 뿐이다.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잠깐 이제 흙이 아닌데 그 잠깐 흙이 아닌 그 사이에도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흙과 이제 인연을 맺어가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쟁기질을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살았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많은 사람이 농업과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흙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예. 그러니까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처지인데도 그 잠깐을 떨어져 있지를 못하는 게 인간의 본성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본성 중에 하나가 이제 텃밭인 것 같아요. 텃밭. 그래서 제가 여기서 클라우디아의 텃밭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이분이 저희 이제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러니까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한데, 이분의 전공은 그 머스크옥스예요. 그러니까 머스크옥스가 뭔지 아세요? 사향소. 예, 그러니까 알래스카에 사는 털이 텁수룩한 그 소. 그 소의 이제 생태를 연구하는 것이 이제 이분의 전공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생태학 중에서도 이제 행동 생태학을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필드워크 어떻게 보면 저에 비해서 상당히 단순해요. 저는 나가서 흙도 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이분은 아주 전망 좋은 곳에서 의자를 딱 놓고 이제 걔네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이제 관찰하는 게 일과예요. 근데 이제 이분의 이제 텃밭이에요. 이번 여름에 갔을 때. 예. 근데 텃밭에서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이제 이분 텃밭이 있고 이제 이분의 집이 있는데, 정말 광대한 이제 알래스카 이제 한복판에 있습니다. 놈이라는 곳이니까 여기 가면은 물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빗물을 아직도 받아서 쓰시고, 예.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전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인터넷이 자주 끊겨요. 예, 인터넷이 자주 끊겨요. 왜냐하면은 인터넷 케이블이 이제 베링해를 건너서 오는데, 그 북극에서 떠내려오는 이제 아이스버그가 간혹 이제 그 선을 끊고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연락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머스크옥스의 이제 뼈도 보이고 이런 환경에서 사십니다. 예. 좀 더 이제 한 발짝 더 물러나서 보면은 이게 동네 풍경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동네에 사시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움 리버인데 클로디아의 집이 한 이쯤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걸어 나오면 이런 강에서 이제 연어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클로디아의 뒷마당이에요. 뒷마당이고, 이 흙은 아직은 퍼마프로스트가 아니지만 퍼마프로스트에 가까운 이제 그런 흙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리모트한 곳에 사시는 분들도 텃밭을 하세요. 텃밭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클로디아가 있고 이제 두 분이 이제 그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저 지렁이 찾는 거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준다기보다는 내가 여기서 지렁이를 봤어 하고서 지금 찾아 헤매고 계시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클로디아하고 저의 인연은 이 팝업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이제 클로디아의 이제 강아지예요. 아주 총명한 강아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에 비가 아주 많이 오는 7월의 밤이었는데, 이 클라우디아의 개인 이제 팝업이 막 설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가 오는 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클라우디아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개를 이제 차에다 싣고 비가 오는 그 진창길을 달려서 이제 노무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가까운 병원으로. 근데 그 순간 이제 헤드라이트를 쫙 켜잖아요. 헤드라이트를 쫙 켜는데 바닥에 뭐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클라우디아가 나가봤더니 지렁이인 거죠. 지렁이. 예. 그래서 클라우디아는 여기서 이제 지렁이를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예. 클라우디아가 이제 놈에서 그때까지 이제 10여 년을 살았는데, 지렁이 그때 처음 봤는데 막 수많은 지렁이가 나와서 이제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일단 이제 팝업을 병원에 데려다 놓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빗속에서 그 이제 지렁이를 이제 모은 거죠.
그래서 그 지렁이를 이제 페어뱅스에 있는 이제 페어뱅스가 이제 알래스카에서 몇 번째로 큰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알래스카에 이제 센트럴 캠퍼스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뮤지엄 오브 노스라고 해서 이제 북극 생태계에 대한 이제 자연사 박물관이 있고요. 거기 이제 관장이 이제 데렉 사이크스라는 사람인데 그 관장한테 자기가 이제 모은 지렁이를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렁이가 있는 게 맞냐, 이런 지렁이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데렉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봐가지고 그 샘플을 이제 저한테 보내가지고 저희 실험실에서 대학원생들이 이제 어느 종에 속하는지를 이제 분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클라우디하고 이제 인연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뭐 어떻게 지렁이가 대수여야 될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렁이는 전 세계에 다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지렁이는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지렁이를 우리가 한 몇 종 정도를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생태학자들이. 많은. 지금 알고 있는 게 한 3,000종이 좀 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발견되는 속도로 보자면 대략 한 7,000종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막 지렁이 하면은 지렁이 종인 것 같지만 지렁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종들이 있고 이제 다양성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3,000종을 안다 그럴 때도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제 종을 이제 분간을 할 때 이제 눈으로 이제 보고서 분간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지렁이를 이제 분별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을 보고 이제 종 사이를 분별을 하는데 어떤 지렁이가 있냐 하면은 신체적인 모든 특성에서는 똑같은데 DNA가 다른 종이 있어요. 이건 두 개 다른 종이죠.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크립틱 스피시스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종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3,000종 종이 얼마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렁이 종이 얼마 있을지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렁이는 이제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렁이는 굉장히 그 공간이 어느 정도 제한돼 있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빙하기죠. 빙하기. 그래서 한 10,000년 전쯤에는 여기 보시듯이 커다란 빙하가 이제 북아메리카 이제 대부분을 이제 덮고 있었고, 그러니까 오데오, 제가 사는 오데오가 여기 있고, 뭐 버스턴, 매사추세츠 이런 뉴잉글랜드가 이쪽이고, 대부분의 캐나다, 그리고 대부분의 알래스카, 그 다음에 대부분의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베리아가 이제 빙하에 이제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빙하가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서 살던 이제 지렁이를 이제 다 없애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0,000년 전에 이제 기후가 이제 점점 따뜻해지면서 이제 빙하가 천천히 이제 물러나잖아요. 근데 이제 천천히란 말을 썼는데 지렁이가 볼 때는 무지무지 빠른 속도로 빙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빙하가 이제 없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숲이 들어오고 다시 초지가 들어오는데 이제 지렁이는 그거를 캐치업 이렇게 따라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저희가 보면은 지렁이를 그냥 놔두고서 얼마나 1년에 빨리 가나 이제 보면은 대충 이제 침입 지렁이들 이제 보면은 한 5에서 10m 정도 전진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아마 저 방 끝까지가 한 10m가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10,000년을 곱하면 100km, 예, 100km. 그러니까 서울서 인천이 몇 킬로죠? 45km 뭐 이 정도, 40km, 30km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대전까지가 아마 100km가 좀 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못 가요. 그래서 이 빙하가 있었던 대부분의 지역은 지난 10,000년 사이에 지렁이가 없이 진화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왜 그럼 지렁이 있느냐? 그건 이제 사람들이 옮긴 거죠. 사람들의 이제 등을 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히치하이킹 해가지고서 이제 지렁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를 옮기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드닝이 참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렁이를 찾아서 저만큼 마일리지를 쌓은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렁이 찾으러 참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이제 제가 다녀본 곳에는
이제 북부 유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태평양의 이제 섬들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알래스카를 주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곳은 알래스카에서도 이제 와이즈만이라는 곳인데요. 이게 지금 8월이에요. 이제 8월이면은 한 해가 한 1시 2시쯤 져요. 예, 그리고서 몇 시간 어두워졌다가 이제 다시 해가 뜨죠.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아주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텃밭 농사에 아주 올인을 해요. 정말 미친 듯이 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감자 농사를 짓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마을의 이제 뒤에 있는 이제 숲인데, 이제 한때 이제 금광 시대가 있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감자 농사를 했었다고 그래서 감자 농사하던 그 밭들이 버려지고 이제 사실 이제 숲들이 이제 들어온 거죠. 제가 여기에 갔을 때 이제 하나 이제 캐빈을 빌려서 이제 저희 학생들하고 이제 묵었어요. 이제 학생 이제 타일러하고 이제 사라라는 친구하고 이렇게 셋이서 캐빈에 묵었는데 그 캐빈 주인 아주머니 성함이 이제 하이디였거든요. 하이디. 근데 하이디한테 이제 저희가 왜 왔는지를 얘기하니까 너무 반가워하면서 우리 이 뒷숲에 옛날에 이제 감자밭이었던 곳에서 지렁이를 보았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안 살지만 지렁이를 본 적이 있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숲에 들어갔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기분이 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누가 호랑이를 봤다 그러면은 호랑이를 본 사람이 옆집에 우리 동네 누구누구가 얼마 전에 어느 숲에 들어갔다가 호랑이를 봤대. 그래서 그 호랑이를 보려고 딴 사람들 따라가서 이제 보고 그랬다는데, 지렁이를 가지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그 지렁이를 갖고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이제 어떤 전설 속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듯이요. 여기는 그 이제 와이즈만에 있는 이제 리코프스의 이제 텃밭인데, 여기서 말하는 동생이 바로 이제 하이디예요. 그 하이디의 이제 오빠예요. 그래서 그 하이디 집에 정말 잘 간 이유가 제가 여기를 가기 전에 그 페어뱅스 이제 인류학 교수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와이즈만에 가면 리코프라는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수렵 채취를 하면서 때로는 이제 관광객들 가이드도 하면서 산다.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제 와이즈만의 모든 것에 대해서 꿰고 있을 거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 사람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메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또 그분한테 이제 하이디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오빠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간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분 얘기는 동생이, 그러니까 하이디가 그러니까 이제 숙소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제 페어뱅스에 가나 봐요. 페어뱅스에 갔다 오면은 월마트 이런 데 가서 낚시미끼로 파는 지렁이를 사서 온대요. 그러면 자기가 이 밭에 이제 뿌려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지렁이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여기 와이즈만이고 이제 좀 내려와서 이제 페어뱅스에 갔었어요. 페어뱅스에 가서 이제 우리 팀이 이제 하는 일이 알려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디를 가봐라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간 사람이 이제 이 친구인데 이제 이름이 빌이에요. 빌. 근데 여러분이 포도하면은 어떤 기후대가 생각이 나세요? 포도. 지중해죠, 지중해. 네. 페어뱅스에서 포도밭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네. 이 빌이 하고 싶은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페어뱅스에서 포도밭을 가꿔서 알래스카 내륙의 최초의 와인 메이커가 되는 게 이제 이분의 꿈이에요. 예, 이분의 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그분이 이제 농장이고, 저희는 혹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살피는 거죠. 이제 지렁이가 있나? 예. 이 사람이 이만큼의 이제 흙을 개간을 한 거죠. 이제 와이너리를 포도밭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역사를 듣는데 정말 저도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얘기를 들으면서 짐작이 가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제 극지에 가면은
흙이 있잖아요. 흙이 여러분은 이제 그 광물질이 많은 흙에 익숙하잖아요, 그죠? 광물질이 많은 흙에 익숙한데 여기에 가면은 그런 흙은 없어요. 그러니까 광물질이 있는 이제 빙하에 이제 퇴적물들이 있고 그 위에는 보통 한 30cm 아니면 때로는 한 50cm가 되는 이제 그 유기물층이 있어요. 그 유기물층은 이게 굉장히 두꺼운 거죠. 근데 그 유기물층이 이렇게 쉽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여기 보이시는 이 나무들이 이제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이 나무들이 이제 뿌리가 그 유기물층을 통해서 이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아주 단단한 매트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뿌리들이 그 속에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톱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자르려고 그러면 톱이 엉켜요. 톱이 엉켜요. 예, 근데 만약에 정말 어떤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1m, 1m, 1m 이제 잘라낸다고 그러면은 이걸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카펫처럼 이제 들려 한 50cm가 같이. 예. 이제 그런 유기물층을 이만큼을 걷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걷어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불을 질러볼까 생각을 했대요. 손으로 하다 안 돼서. 근데 알래스카 내륙에서는 강우량이 낮은데 증발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언제나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제 말라 있는 것 같아도 안에 이제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을 피우고 뭐 석유를 붓고 난리를 쳐도 이제 타지를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트랙터를 가지고 올라왔대요.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끌었는데 트랙터가 끄니까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같이 끌려오더래요. 그래서 갖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이만큼의 이제 땅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연지가 한 제가 방문했을 때 한 5, 6년 정도가 됐는데 이만큼의 땅을 여니까 이 밑에는 갑자기 호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증발상으로 보내야 될 물들이 들어가질 못하고서 이제 흐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자기는 원래 여기서부터 한 이만큼까지 포도밭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만큼 이제 하고서 자기가 이제 도저히 더는 못하겠다 싶은 사이에 위에 밑에 가서 이제 호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최초의 농경 아니면은 정말 그 농경의 프론티어에 사는 사람들의 그 고난이 이제 느껴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흙이 가지고 있는 그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농경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이제 말씀드린 곳은 이제 알래스카의 페어뱅크,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있는 이제 와이즈만 이곳들은 저희가 막 찾아 헤매다녀도 지렁이를 발견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렇다면 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 지역들에서 그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지렁이가 사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있을까요? 그런 게? 그런 텃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숲은 없는데 그런 텃밭이 있어요. 네. 그런 텃밭들은 대부분 온천 옆에 있는 것들이에요. 온천 옆. 그러니까 핫스프링 옆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알래스카는 굉장히 추운 곳이니까 그 추위 조건을 이제 완화해주는 이제 지열이 있는 곳에서는 지렁이가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지렁이 또한 밭농사와 함께 들어온 이제 외래종이에요. 그러니까 다 유럽종들이죠. 유럽종들. 여기는 이제 미국이지만 아메리카지만 그래서 한 얘가 지금 여기 보이시는 데가 이제 체나 핫스프링이라고 페어뱅크 옆에 있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실 수 있다면 겨울에 가세요. 그리고 2월에 가시면 영하 20도에 잠깐 고통을 견디고 물에만 들어가면은 오로라를 보면서 온천욕을 즐길 수가 있어요. 예. 따뜻한 물에서. 예. 근데 이 치나 핫스프링을 이제 이분 이제 칼이라는 이 친구가 이제 이 치나 핫스프링의 이제 오너인데요. 그래서 지열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우스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토마토도 기르고 레터스도 기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제 비닐하우스 옆에서는 또 이제 뭐 청경채도 자라고 여러 가지 이제 야채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제 유럽종 지렁이가 실제로 살아요. 예. 아주 높은 밀도를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필그림 핫스프링이에요. 저기는 아까는 페어뱅스였고 여기는 이제 놈인데 여기는 정말 가기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놈은 육로가 없으니까 앵커리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또 이제 막 퍼머프로스트 때문에 망가진 길을 한 4시간 정도 이제 달려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툰드라 한복판에 이런 아크틱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에만 오아시스가 있는 게 아니라 북극 지역에도 이런 오아시스가 있어요. 따뜻한 이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동토가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제 유럽 사람들이 들어와서 밭을 읽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동토가 이제 없고 땅이 언제나 녹아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서야 이제 이렇게 외부 사람이 와서 몸을 담글 수 있는 이제 핫터브도 만들고요. 예. 여기 보이는 친구는 제 학생이지만 저는 이 옆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핫스프링들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20세기 초반에 이제 필그림 핫스프링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2019년부터인가 2020년부터가 이제 코로나를 겪었었잖아요. 근데 1908년에 그와 비슷하게 이제 스페니시 플루가 전 세계를 덮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스페니시 플루가 이제 놈에 도착한 게 이제 백인들을 통해서였어요. 시애틀에서 출발한 배가 이제 놈에 도착하면서 이제 스페니시 플루가 이제 퍼지기 시작하고 스페니시 플루의 이제 가장 큰 희생자들은 이제 거기에 살던 이제 원주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은 그 독감이 퍼진 후에 이제 우편 배달부가 이제 그 마을에 도달을 하면은 우편물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어떨 경우에는 아이들만 남아 있고 아이들은 좀 더 이제 그 면역력이 이제 크기 때문에 그래서 순식간에 그 원주민 아이들 고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 아이들 고아를 백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해주려고 이제 예수의 신부들이 이 필그림 핫스프링에 이제 고아원을 세웠었고 이 고아원의 이제 모토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급자족이었어요. 최대한 이제 외부 세계와 이제 절연을 하려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밭에 이제 지렁이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지렁이가 있는 곳을 이제 알래스카를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지도를 그리다 보면은 지렁이가 이제 이미 이제 자리를 잡은 곳은 아주 추운 곳인 경우에는 이런 온천지대이기 때문에 또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온 곳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알래스카의 이제 남쪽 상대적으로 따뜻한 알래스카 이제 남쪽 바닷가에 이제 그쪽에서는 이미 이제 숲으로 이제 밭이 아니라 이제 숲으로 이제 지렁이 침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텃밭에서부터, 어떨 경우에는 이제 낚시부터. 그래서 알래스카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물이 많다 보니까 이제 낚시하는 광경을 많이 보게 돼요. 특히 이제 근데 이제 낚시를 할 때 그 내륙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하고 이제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하고 낚시 방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륙의 호수에서는 이제 지렁이를 써요.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쓰는 이제 지렁이가 보이죠? 그래서 보시면 글씨가 보이세요? 네,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캐네디안 나이크롤러. 그러니까 나이크롤러는 지렁이 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명으로는 럼브리커스 테레스트리스인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나이크롤러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밤에 나와가지고 이제 기어다니거든요. 근데 아주 낚시 미끼로 잘 쓰이는 지렁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유럽종이거든요. 유럽종인데 캐나다에서 많이 잡아서 낚시 미끼로 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이거를 캐나다 지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유럽의 스웨덴에 갔더니 스웨덴에서도 그거를 캐나다 지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캐나다 게 아니라 이건 너희 대륙에서 나온 거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제 캐나다 지렁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내륙에서 이렇게 지렁이를 쓰고요. 근데 지렁이들이 아까 제가 3,000종에서 7,000종까지가 있다고 그랬지만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를 이제 간단하게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렁이 중에서 에피제이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그 땅 위에 이제 낙엽층에서 이제 사는 지렁이가 있고 걔네들은 보통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종들은 다 이제 유럽 종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네소타에서 왔고 미네소타에는 거의 대부분 유럽 지렁이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익숙한 건 이제 이런 유럽 지렁이들이에요. 그래서 엔도제익 하면은 얘네들은 정말 흙을 파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흙을 파먹고 사는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아넥식, 아까 그 나이크롤러 같이 이제 아주 큰 지렁이인데 얘네들은 이제 굴을 파고 이제 굴에 들어갔다가 밤이면 나와서 이제 낙엽들을 끌어서 이제 먹는 애들이고요. 근데 여러분이 많이 보는 이제 지렁이는 이제 아민사스 지렁이인데 걔네들은 보통 요거와 요거의 중간쯤에 그러니까 낙엽층하고 광물층 사이를 이제 주로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걔네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잡기가 쉬워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낙엽층에서 사는 아이들, 흙 속에서 흙을 파먹고 사는 아이들, 아니면 위아래로 올라다니는 아이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룹들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다른 종들이 있고, 근데 여러분 그 지렁이들이 눈이 있고 아이리드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그런 거 모르셨죠? 예. 여러분 다 있어요. 예, 다 있어요. 그리고 지렁이들도 이렇게 냉장고에 들어가서 이제 팔리기도 하고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알래스카의 내륙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지렁이로 이제 낚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낚시 미끼를 버리면 그 미끼들이 지렁이들이 숲에 들어가면서 이제 흙을 바꿔 놓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알래스카 해안가를 다녔더니 그분들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저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정말 지렁이 갖고도 낚시를 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렁이로 낚시를 안 하고 연어 알로 낚시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저는 거기서 낚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변가에 나이크롤러 지렁이가 많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물어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낚시를 하되 연어알로 지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이제 호머라는 곳인데 이제 호머에 가면은 경관이 이래요. 예, 이거는 제가 사진을 못 찍어서 이렇습니다. 진짜 여기는 멋있는 곳인데 예. 여기는 이제 워낙 경치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싶어해요. 그래서 여기를 가면 집들이 참 예쁜 집들이 많고 그 집들에는 다 이제 아주 예쁘게 만든 가든이 있고 이제 텃밭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호모 주변에 가면은 이 럼브리커스 루벨러스라는 지렁이들이 숲속에서 보여요. 얘네들은 미끼로 쓰는 지렁이가 아니거든요. 얘들은 주로 화분에 딸려오는 지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렁이의 종이 변해요. 그리고 지렁이가 어떤 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흙이 달라져요. 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문화권의 역할하고 그 생태계의 이제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하고는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이제 아주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지렁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그다음에 지렁이가 흙을 어떻게 바꿔놓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좀 스트레치 하시고 싶으시면 스트레치를 하셔도 괜찮아요. 예, 절대로 제가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편하게 스트레치 하셔도 되고 옆에 분하고 얘기하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예. 이게 미네소타의 아주 평범한 숲이에요. 평범한 숲. 평범한 숲이고 여기 보이는 나무들이 이제 베스우드라는 나무들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단풍나무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아주 이렇게 작은 관목들이 많이 있죠. 이런 숲에 들어가면은 낙엽층이 한 10cm 정도가 돼가지고 아주 푹신푹신해요. 아주 푹신푹신해요. 예. 그리고 그 흙을 이렇게 밀어내도
그 밑에 이제 그 곰팡이들의 이제 균사들 때문에 흙이 여전히 푹신푹신해요. 근데 이게 이런 숲은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이런 숲은 거의 사라졌어요. 이런 숲은 이제 더 이상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지렁이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낙엽층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낙엽층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흙 속에 들어가 있던 그 낙엽층하고 이제 밑에 광물질 사이를 이어주던 그 곰팡이들도 같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맨 땅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맨 땅은 이제 상당히 딱딱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숲의 바닥이 달라 보이시나요? 예. 예. 이제 이런 숲이 이제 거의 90%의 숲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런 숲을 찾아가려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네소타에는 12,000개의 호수가 있거든요. 12,000개의 호수가 있고 그 호수들이 특별히 몰려 있는 데서는 이제 카누 트립을 하는데 예, 카누 트립을 하면 이제 카누를 타고 가서 캠핑을 하고 카누를 들고 다음 호수까지 간 다음에 또 카누를 하고 그렇게 가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며칠을 가면은 만약에 볼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숲이에요. 이제 한 30년 사이에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조금씩 이제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이게 이제 거리예요. 거리. 지렁이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이쪽으로. 여기서 두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검은 거는 지렁이의 이제 생체량, 그러니까 지렁이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리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초록색은 그 낙엽층의 두께. 그러면은 숲속에서 이제 아주 깊이 들어가면은 낙엽층의 두께가 한 여기서 이제 8cm, 10cm 정도가 됐죠. 그러다가 지렁이가 나타나면서 이제 낙엽층이 없어지고 이거는 이제 스웨덴의 북쪽에 있는 아비스코라는 곳에서 온 데이터. 그러니까 아비스코는 스웨덴의 제1호 국립공원입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미네소타의 숲이고 이제 똑같죠. 예. 두 개가 거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들어오면서 낙엽층이 줄어요. 예. 이거를 이제 흙을 파 보면요. 여러분 텃밭 하시면서 흙을 많이 파시나요? 파요? 깊이 파요? 깊이 안 파죠. 어디 깊이까지 파보셨어요? 30cm. 예. 한번 나중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하고 싶은 날이 있으시면 사풀 한 자루 찾으셔서 한 1m, 한 1.5m까지 한번 파보세요. 그래서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흙의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흙은 어느 한 흙도 같은 흙이 없어요. 예, 같은 흙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오다이버시티 얘기를 하잖아요. 바이오다이버시티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발견한 모든 생물종보다 더 많은 생물종이 몇 그램의 흙 속에 있는데 그것은 이제 흙 속에 굉장히 다양한 이제 물리적, 화학적, 이제 생물적 이제 환경이 이제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줌의 흙도 그런데 흙의 몸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흙의 1m 깊이를 파보면 그러면은 이제 이런 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에 따라서 여러분이 표면에서 보는 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색깔도 바뀌고 촉감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종류에 따라서 이제 흙을 또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잠깐 다시 지렁이로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사진들은 지렁이가 없을 때와 지렁이가 들어왔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텐데 여러 지점에서 온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극지에서 온 거고, 여기는 극지보다 약간 밑에 있는 이제 자작나무라든가 이런 숲에서 온 거고, 여기는 이제 단풍나무 숲에서 온 거고요. 근데 다 똑같아요. 어디를 가나 유럽 지렁이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이 유기물층, 여기서 OI, OE, OA라고 되어 있는 유기물층이 없어지고 대신에 이제 광물층이 이제 A층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농부 입장에서 본다면 무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페어뱅크에서 최초의 와인메이커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도 이런 흙이 필요한 거거든요. 광물층이면서 유기물 함량이 높은.
그래서 2층을 걷어내야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흔히 여러분이 지렁이가 땅에 쟁기질을 하는 거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지렁이가 계속 있었던 곳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래야 마땅한 일인데 이제 지렁이가 사람의 등을 업고서 지렁이 없이 만년 동안 지난 숲에 들어왔을 때는 이 변화가 다른 동물과 식물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렁이가 그 낙엽이나 육균물한테 다 대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잘게 만들으니까 이제 분해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섞어놓고, 예. 그래서 제가 있는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지렁이가 들어오고 나면은 숲에 이제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이제 명금류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새들이요. 근데 그 새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런 낙엽층에 등지를 짓는 새들이에요. 예, 당연하죠. 이렇게 낙엽층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도룡뇽들이 없어져요. 예. 왜냐하면 얘들은 낙엽층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사슴 숫자가 늘어나요. 그건 왜 그럴까요? 사슴 숫자가 늘어나요. 그건 왜 그럴까요? 예. 네? 풀. 예, 풀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 낙엽층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단풍나무 숲이잖아요. 그럼 단풍나무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여기는 이제 추운 곳이 그러니까 이제 낙엽층의 보호가 필요해요. 그러면 낙엽층에 이제 그 단풍나무에 이제 새싹이 자라는 동안은 사슴한테 발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낙엽층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사슴이 이제 다 뜯어먹어요. 예. 사슴의 숫자는 그래서 늘고 여러 가지로 그 복잡한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리고서 이제 그 낙엽층의 보호가 필요했던 종들은 선택적으로 사라지고 낙엽층의 보호가 없는 종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 흙 속에서 사는 것들도 지렁이가 들어오기 전에는 곰팡이가 가장 중요한 분해자였다면 지렁이가 들어온 다음에는 박테리아가 이제 그 일을 대신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태적인 변화가 이제 일어나요. 똑같은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탄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탄소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탄소의 그램 퍼 킬로그램. 그러니까 1kg의 흙이 있으면 거기에 몇 그램의 이제 유기탄소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첫 번째가 지렁이가 들어오기 전이고 지렁이가 들어온 후, 지렁이가 들어오기 전, 지렁이가 들어온 후, 지렁이가 들어오기 전, 지렁이가 들어오기 온 후. 여기는 미네소타, 여기는 핀란드나 이제 스웨덴, 여기는 이제 아크틱 스웨덴. 어떤 게 보이시나요? 예, 탄소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렁이가 분명히 탄소 순환에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이게 이야기의 끝인지는 저희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측한 거는 지렁이가 들어온 다음에 한 20년에서 30년 되었을 때의 변화를 이제 측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연구를 하는 스웨덴의 조나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연구한 거에 따르면 지렁이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유기물을 막 분해를 해요. 유기물을 막 분해를 하면은 그 유기물 속에 갇혀있던 질소들이 갑자기 이제 막 광물화가 돼가지고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극지는 아주 심각하게 질소 제약된 생태계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질소 비료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식물들이 막 자라겠죠. 예. 그럼 그 식물의 유기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흙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지막 스토리인지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인지는 이제 두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본 거는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구해서 이제 발표한 것 중에 이제 재밌는 거는 지렁이가 있기 전하고 후하고 이 영양 물질의 순환이 이제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이게 단풍나무예요. 단풍나무에서 이제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낙엽이 이제 땅에서 쌓이면서 이 단풍나무 이제 잎 속에 있었던 뭐 질소, 인, 그 다음에 칼륨 같은 이제 영양 물질이 아주 느리게 썩으면서
이 단풍나무의 뿌리들 아니면 이제 곰팡이를 통해서 다시 회전이 돼요. 다시 사이클이 돼요. 그런데 지렁이가 이제 들어오게 나면은 그 사이클이 깨지면서 이 낙엽층에 갇혀 있었던 그 질소라든가 이제 인이라든가 이제 칼륨이 이제 다 이제 물과 함께 이제 지하수로 이제 스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얼마나 오래 갈지는 저희가 아직 모르니까 적어도 20년, 30년에서는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데 혹시 이런 그래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를 걱정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기차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CO2 이산화탄소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온도가 올라가면서 농도가 올라가면서 걔네들이 이제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그럼 그 이제 CO2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대기 중에 대략 800기가톤 정도의 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는 10의 9승이니까 10의 6승이 100만이죠. 그러니까 10억이에요. 10억. 800 곱하기 10억 톤의 이제 탄소가 이산화탄소의 모습을 하고서 이제 대기 중에 있고 이게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이걸 700으로 배웠어요. 근데 지금 100이 더 붙은 거죠. 예. 그러면 이것들이 계속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하는데 그 중에서 대충 이제 그 광합성에 의해서 1년에 120 정도 120 곱하기 10억 톤이 광합성에 의해서 흡수가 돼요. 그러면 이 식물들은 그 중에 반 정도를 숨을 쉬어서 내보내요. 식물도 숨을 쉰다는 거 아시죠? 뿌리들이 다 숨을 쉬잖아요. 그죠? 그 이산화탄소로 내보내요. 그럼 두 개의 차이인 60은 어디로 가느냐? 이제 흙으로 들어가요. 그게. 그러면 흙은 그 60을 받아가지고서 모든 미생물 작용을 돌리고 다시 60을 돌려보내요. 대기로. 그래서 이제 대기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의 그 농도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이 토양에 얼마만큼의 탄소가 있는지는 주장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지금 최신의 숫자는 2300 기가톤이에요. 그러니까 2300 곱하기 10억 톤. 2300 곱하기 10억 톤. 근데 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동토에 있어요. 동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거죠. 지렁이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렁이가 지금 침입하고 있는 것이 그 토양에 있는 탄소들에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2300인데 이거 800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2300에서 만약에 10%가 줄어들면은 230을 잃는 거죠. 그럼 여기 230이 금방 달라붙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토양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앞으로의 우리 기후 변화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이제 그 요인들 중에는 뭐 농업도 있고 그다음에 산림 벌채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북쪽의 토양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지렁이도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서 이제 급격히 늘어가는 이제 산불도 들어가게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예. 자 이제 동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클로디아가 이제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고 이제 제 대학원생이 이제 동토를 이제 꺼냈어요. 그러면은 동토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두터운 이제 유기물층이 있고 바로 여기서 이제 얼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유기물질이 그 탄소의 저장고이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좋은 열체예요. 네. 여러분 겨울에 추우면은 이불을 많이 덮잖아요. 이불이 왜냐하면은 이제 따뜻하게 이제 나를 체온을 보호해 주니까 이 유기물층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유기물층을 없애면은 동토도 금방 녹아요. 왜냐하면은 여름이 있으니까 이제 동토도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뭐 데이터가 이게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지렁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유기물층이 이제 없어지면서 토양의 열 전도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면서 흙의 온도가 올라가요. 겨울이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동토층이 이제 큰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텃밭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거든요. 네. 괜찮으세요? 네. 집에 늦게 가셔도 괜찮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알래스카에 드나들면은 이 텃밭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텃밭을 그냥 개인적인 취미로 제 뒷마당에 살 뿐이지 텃밭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텃밭 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제가 이제 알래스카 이제 지렁이 이제 찾아다닌다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렁이를 본 기억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지렁이를 본 적이 없어. 특히 이제 알래스카에서는 그게 대부분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제 가드닝 하시는 분들, 이제 텃밭 하시는 분들은 본 적이 있는 거예요. 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지렁이를 사서 이제 심었거나. 예. 근데 그래서 이제 텃밭 하시는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 제가 만나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들한테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두 분도 알래스카 이제 델타 정크션이라는 곳에 사는 이제 아주 평범하신 분들인데 이제 텃밭을 이제 가꾸시는 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왔을 때 자기 뒷마당에 지렁이가 있다고 이제 저희를 당신 집에 이제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 뒷마당에서 저희 학생 이제 타일러하고 이제 사라가 이제 연구를 하는 동안에 뭐 딸기도 갈아주시고 뭐 물도 주시고 뭐 밥 먹고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텃밭 농부들하고 이제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최고의 그 시민 과학자이신 게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의 깊게 보세요. 주의 깊게 보세요. 그리고 굉장히 언제나 배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들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령 제가 와갖고 뭐 이제 이 텃밭 하시면서 좋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렁이 옮기시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물론 제가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도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자기가 어떤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알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알려주려고 그러시고요. 뭐 숨기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고 또 제가 그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 만나면서 놀란 게 네트워크가 대단해요. 뭐 전화 한 통 하면은 뭐 순식간에 다음 분이 와갖고 저희 태워가지고 딴 곳으로 가고 그분이 또 전화 한 통화 하면은 또 딴 데로 가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다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지 않으시고 정말 몸소 해주시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가 샘플링 하는 속도가 이제 느린 것 같으면 당신들이 직접 장화 신고 나가고 해주시려고 그러고 굉장히 액티브하세요. 네. 그래서 근데 텃밭 농부는 이제 지렁이랑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여쭤봤더니 흙하면 지렁이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분이 이제 신디 헤일이라는 분이에요. 신디 헤일이라는 분이고 이거는 이제 작년 여름에 제가 이제 만났을 때인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지렁이가 침입 지렁이고 걔네들 침입 지렁이가 그 미네소타의 숲에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가 박사과정 논문으로 그거를 발표했었거든요. 그래서 신디가 논문을 내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재밌는 거야, 이 얘기가. 그래서 뭐 퍼블릭 라디오 같은 데서도 이제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화가 난 사람들이 그렇게 이메일을 많이 보냈대요. 우리 지렁이를 모독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 지렁이를 모독하지 말라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텃밭 농부들인데 이제 그만큼 지렁이랑 어떤 이제 특별한 관계들이 다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네소타에서 이제 친입종을 연구하는 이제 모임들이 있고 이제 친입종 전파를 막기 위해 그 조직된 이제 시민 단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단체들이 이제 종종 불려가요. 그래서 거기 이제 참석하는 이제 시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은 거기 있는 분들이 이 지렁이 침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서든 저한테 조금이라도 더 배워서 자기가 지렁이를 더 퍼뜨리지 않으면서도 이제 텃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시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빨리 변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거는 무덤이죠. 무덤이 이게 굉장히 삭막한 곳에 있는 무덤인데 이곳 장소는 그 알래스카 이제 카운슬이라는 곳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여기도 금광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금광의 시대가 지나가고 남은 건 이제 무덤들이죠. 그래서 이제 거의 미들 오브 노웨어에 갑자기 이런 이제 무덤들이 보여요. 최초에 이제 금광하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런 모든 것들에 아마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밀려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기온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북극해가 녹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극해 이제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난리들이에요. 뭐 러시아, 뭐 미국, 북극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 배가 지나면서 그냥 지나지 않겠죠. 여러 가지 이제 항구가 만들어지고 또 사람이 사는 곳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가만히 있겠어요? 낚시하러 가겠죠. 지렁이 가지고. 그리고 또 뒷마당에서 이제 텃밭도 짓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북극 쪽에서 사시는 여러 이제 원주민들 만나면은 그분들이 그 채소값이 너무 비싸니까 텃밭 지을 생각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아마존.com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알래스카 오지에서도 지렁이를 주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클라우디아의 퍼펫이라는 강아지. 그날 밤에 나왔던 그 지렁이들도, 그러니까 레드 위글러라고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렁이에요. 이제 콤포스트에 사는. 근데 걔네들은 겨울은 못 나. 그러니까 여름에만 이제 잠깐 이제 살다가 끝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지렁이가 이제 침입할 수 있는 이제 여지들이 많아질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분은 이제 알래스카가 아니라 이제 아크틱 스웨덴인데요. 여기는 이제 아크틱 스웨덴에 가면은 그 술록을 유목하면서 다니시는 사미족이 있어요. 예.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분도 이제 사미 분인데 이제 마티아스라는 분이고, 근데 저희가 갔을 때 이분의 이제 손주들이 이제 놀러 왔었어요. 이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지렁이 한 마리 못 잡고 이제 여기 이제 파젤란타라는 국립공원을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우리 뒷마당에 많다고. 그래서 이제 뒷마당에 가서 이제 저희 학생이 이제 에드리언 이제 샘플링하고 여기 조나탄이 있는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 바깥에서 지금 헬리콥터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를 이제 막 빨리 타라고. 근데 이분이 제가 만나 뵀을 때 이분이 76세인가 그랬는데 당신이 40세 때 처음으로 지렁이를 봤대요. 그러니까 40세 때 처음 지렁이를 봤는데 이게 왜냐하면 스톡홀름에서 온 낚시꾼들을 이분이 이제 가이드를 하셨는데 그때 그분들이 가지고 온 지렁이들을 보고 나 이거 정말 책에서만 읽었지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너가 좀 나한테 두고 가면 내 가드닝에 유익하게 쓰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뒷마당에 이제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뒤 산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세상에 이제 완벽한 사람이 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완벽한 사람. 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하고 그다음에 죽은 사람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다 우리는 이제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잠깐 흙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제 텃밭 농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텃밭 농부들은 어떤 그런 모순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쟁기의 모순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막상 흙이 아닌 그 순간에도 결국 사람은 계속해서 흙을 갈아가면서 사는 존재인 거야. 특히 이제 그 쟁기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가를 이제 알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사람은 그 생을 영위한다는 것 자체가 한 면에서는 자기의 고향이자 자기가 돌아갈 흙을 부수는 그런 것을 이제 함으로써 이제 생을 영위해가는 그런 어떤 모순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그 이제 텃밭 농부를 많이 만나면서 이제 느낀 것은 그 텃밭 가꾸기에 이제 즐거움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고 제가 만난 텃밭 농부들은 다 정말 거의 생태학자예요. 생태학자고 자연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존 운동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하나라도 더 하려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하는 게 이제 알래스카라든가 미네소타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유해종인 지렁이를 퍼뜨리는데 이제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아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랑 이제 얘기할 때 어떤 이제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런 모순 속에서도 또 이제 인간이 이제 가장 깊게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경험한 이제 지구의 일부가 이제 흙인데 그 흙을 이제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제 텃밭 농부이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진짜 정말 좋은 일들이 있길 바라고 여러분이 가드닝 하시는 동안 흙과 좀 더 가까워지시길 그리고 여러분이 흙에 더 가까워지시면 그만큼 제 생각에 인간은 좀 더 진보하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